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벼 뿌리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맨 좌측이 도복이 되었던 벼가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는 도복이 되지 않았던 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필지 내에 있는 겁니다. 같은 필지 내에서 도복된 거, 도복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다른 필지입니다. 필지가 다른 곳에서 이것은 이제 중간 낙수가 완벽히 진행돼서 논바닥이 갈라진 것을 조금 전에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를 두고 비교를 해 보시면 맨 좌측, 가운데, 우측, 소위 잎집, 요 잎집이죠. 잎집이 한번 보십시오. 무늬 마른 병 흘렁흘렁하죠. 흘렁흘렁하다는 건 비어 있어요. 가운데가. 요것은 일명 이제 문고병, 한자로 하면 문고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요 위로 올라가는 그냥 잘려버려요. 이렇게 비어 있죠. 물론 가운데는 비어 있지만 이 줄기가 너무 연약하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알맹이가 아직 덜 찼죠. 알맹이가 덜 찼는데, 알맹이가 찰 때 양분 공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쌀 품위 그리고 품질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쪽에 보시면 이것도 지금 문고병이 많이 발생해 있어요. 그죠? 이거 한번 보세요. 그냥 힘없이 슬쩍슬쩍, 요거는 괜찮죠? 요 병 걸린 데는 슬쩍슬쩍 그냥 이렇게 힘없이 문질러지죠. 요것도 이제 도복에 나중에 이제 지금은 도복이 안 됐지만 도복 취약성이 또 있고, 또 이삭이 지금은 거의 뭐 연걸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덜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문고병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게 재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맨 우측에 보시면 이것은 뿌리 색깔이 컬러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게 새로 나온 뿌리들이 흰색이 좀 많기는 해도 이것처럼, 이거 한번 보세요. 하얗죠. 이 하얀 것은 전부 새로 나온 뿌리입니다. 그 비율로 봤을 때 도복된 거, 도복 안 된 같은 필지, 이것은 다른 필지의 중간 낙수가 완벽히 된 것 비교해 보시면 문고병이 한번 보세요. 거의 없죠. 거의 없으니까 줄기도 아주 스트롱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도복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낙수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첫째 도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질소 시용을 적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질소를 이제 시용할 경우에 규산질 함량이 좀 많으면은 지탱을 해주는 역할이 있는데, 그 규산질 비료를 또 시용 안 하면은 도복이 또 많이 되죠. 그래서 요 지금 배가 가장 우리가 이상적이다, 아이디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잎의 상태를 보시면 지금은 숙기가, 등숙 상태가, 이거는 맨 우측은 거의 황숙기에, 지금 황숙기입니다. 그죠? 황숙기이기 때문에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이것은 수확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을 떼도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필지 내에서 물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거 한번 보십시오. 예, 여기 어떻습니까? 잎이 마르죠. 잎이 마르는 것은 흰빛 잎마른병인데, 그 반점이 있죠. 요렇게 보면, 예, 가시 같기도 하고, 또는 그 부정행의 타원행이기도 하죠. 그리고 도열병이죠. 요런 건 다 도열병, 그리고 가시 무늬병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종합적으로 지금 종합병동이라고 하세요. 종합병동이네요. 이제 보니까 전체적으로 잎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나 오른쪽에 중간 낙수를 제대로 하고 질소 시용을 줄인 경우에는 잎을 한번 보십시오. 잎이 아주 매끈합니다. 그죠? 매끈하죠. 뭐 한두 개 반점이 있는 것 정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비드가 왔을 때
어떤 경우에 가장 취약했냐면 면역력이 적은 경우죠. 그 면역력이 적다는 것은 몸 자체에서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경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지금 우측은 건강하게 지금 자란 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 이 넓은 필지에 실험을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지만 그 핵심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가장 핵심은 물 관리입니다. 중간 낙수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 낙수를 통해서 메탄 발생량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건전한 벼를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건전하게 생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도복도 발생하고 또 나중에는 이 도복으로 인해서 미질이 아주 저하된다,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농민분들께서는 결정을 하셔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이제 화면에 나온 걸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바깥쪽에 잘라놨죠. 잘라놓은 부분 이겁니다. 요게 이제 잘라놨는데 뭔가 모처럼, 그죠? 육묘한 모처럼 이렇게 올라오죠. 요거를 이제 소위 라툰이라고 합니다. 라툰. 우리말로는 지금 정확한 명칭이 없는데 줄기모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말은 정확한 번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줄기모, 새롭게 줄기에서 자란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요것은 이제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 가면은 이걸 잘라 놓으면은 요게 자라서 이제 이삭을 이렇게 맺습니다. 물론 그 수량은 지역에 따라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거의 첫 번째 수량 얻은 것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강하게 활동을, 작용을 하는가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뿌리의 활력을 보시려면 아까 조금 전에 보신 대로 뿌리가 흰색 계열이 많아야 됩니다. 새로 나온 뿌리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처럼 예컨대 이제 이것처럼 이렇게 검정색을 띤 뿌리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건 활력을 다 잃은 겁니다. 뿌리의 기능이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기에는 힘이 약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새로 나는 것을 발근력이라고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이렇게 논바닥이 갈라지게끔 하더라도 새로운 이 뿌리가 갈라지고 잘리고 새로운 뿌리가 나는 발근력이 약하다는 거죠. 뭐에 비해서? 이거에 비해서. 이거는 지금 한번 배웠죠. 한번 만약에 여기를 커팅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수확을 한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새로운 라툰이, 그죠? 새로운 줄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3개월 정도 지나면 이렇게 이삭을 또 맺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 한국에서 이 기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농업에서 실제 친환경 농업을 한다든지 토양을 살리는 농업을 한다면 윤작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콩하고 벼하고, 그러니까 콩과 벼과를 윤작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아이디얼한 스타일이 되겠는데, 실제 우리 농가 현장은 그렇지 못하죠.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벼, 보리, 벼, 밀, 이런 식으로 벼과만 이제 지속적으로 1년에 이 모작을 하기 때문에 병 발생도 많고 토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곤 합니다만, 이런 점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농가 현장에 필드에 우리가 실험하고 있는 조건 상태에서 뿌리의 중요성, 그리고 토양도 중요한데, 토양도 우리가 이게 사양질인 경우에는 잘 넘어가겠죠, 그죠? 모래가 많으면. 그래서 점토가 지나치게 많으면 또 뿌리가 활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토, 식양토 정도가 벼 재배에는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토록 하겠습니다.